1998년도 IMF 직후에 만들어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고요. 예. 줄여서 파견법이라고 하고 2007년도에 만들어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기간제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법률이 문제는 그 이전에는 허가를 안 해줬던 것을 허가를 해주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노동계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개정과 시행령의 손질 등을 거쳐서 오늘날 비정규직 보호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법은 최대 사용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에 정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이랄지 정규직으로 보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예. 단시간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한 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차별 처우를 금지한다는 것과 기타 차별 등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소정의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주 간에 노무를 내가 하루에 몇 시간, 한 주에 몇 시간 예. 이렇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소정의 근로시간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시간제 이걸 생각하면 쉬운데 초단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한 주간에 약속했던 그 근로시간이 15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퇴직금이랄지 주휴수당이랄지 연차수당 이걸 근로기준법상에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주변에 이제 특히 그 알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 일주에 주로 이제 14시간으로 계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방금 말씀드린 안 줘도 되는 이런 상황들. 그렇죠. 이런 예. 권리에서 제외가 되게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사회 문제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이 파견법은 이제 직접 생산 공적이랄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해 위험한 곳에는 근로자 파견을 제외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 중에 32개 직종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차장 관리랄지 수의, 건물 청소, 음식 조리 이런 직종에 특허 업무랄지 번역, 비교적 좀 전문적인 분야까지 해서 32개 업종을 파견 허용을 하고 있고요. 예. 이 파견법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 최대 2년까지 고용이 가능하게 돼 있고 차별 금지랄지 직원 채용 시 우선 고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두 법률 다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의 우선 채용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이게 현실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 법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년 이하로 계약하고 끝내버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재채용을 해버리거나 또는 이 노동자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명의가 바뀝니다. 가족 간에 회사 명의를 바꿔서 또 1년짜리 신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를 그 한 자리에서 5년, 7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만 계속 1년짜리 계약으로 비정규직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상시 지속 업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을 강제를 해야 하는데 이런 그 상시 지속 업무에 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채용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차별을 금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정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노동자가 어떤 비정규직이 회사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노동위원회 제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예. 이런 법률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를 예. 엄격히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제 임신 출산에서 불가피하게 누군가 대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또는 병가, 아파서 뭐 산재 사고를 당해서 1년간 예. 한 분이 빠졌을 때 그 자리, 또는 정말 계절적으로 더운 여름에만 불가피하게 이 일이 필요한. 두 번째는 그래도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주가 뭔가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대 급부를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즉, 뭐 다른 그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일부 도입이 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고용 기금을 납부토록 해서 예. 이분들이 비정규직 생활이 끝나더라도 그 기금으로 생활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예. 뭐 이런 제도가 빨리 도입돼야 하는. 그리고 상시 지속 업무는 애초부터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